가족이라고 해서 늘 마음이 닿는 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가족보다 먼 사람과의 거리에서 진짜 관계의 의미를 배우는 여행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범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고 낯선 사람의 따뜻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정순 씨는 70을 훌쩍 넘긴 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자식은 각자 가족을 꾸려 바쁘게 살고 있죠.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비어 있고 저녁 식탁에는 혼자 앉아 밥을 먹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웁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아들, 주말마다 들러 반찬을 챙겨주던 딸. 엄마, 혼자 계시니까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이 정순 씨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딸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엔 좀 바빠요. 다음에 봬요. 엄마, 요즘은 몸 괜찮으시죠? 근데 나 지금 회의 중이라. 그 말투에 담긴 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정순 씨는 한참을 수화기를 쥐고 있곤 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낮에 공원에 갔다 왔어. 벚꽃이 참 예쁘더라. 말하고 싶었지만 바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부담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순 씨는 아들네 집 근처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손녀 생일이 다음 주였지만 미리 선물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정성껏 고른 원피스 한 벌과 직접 만든 호박 역강정. 아들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왔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의 제잘거림,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 아들의 장난스러운 말투.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정순 씨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저녁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그날 정순 씨는 차마 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피는 이어져 있지만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던 거죠. 선물 봉투를 들고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밥을 먹으며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어쩌면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벽을 쌓은 건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챙기는 것이 하나의 해야 할 일 목록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정순 씨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이해해야 하는 건가?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데. 내가 너무 외로움을 타는 건가? 하지만 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 깨달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작은 슈퍼 앞 벤치에서 정순 씨는 처음 보는 어르신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다가 다리가 아파 잠시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벤치에는 이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흰 머리에 수수한 차림의 어르신. 날씨가 참 좋네요. 정순 씨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은 집에만 있기 아까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나도 자식이 셋인데 다들 멀리 있어요. 큰애는 부산, 둘째는 미국, 막내는 대전. 전화 한 통도 귀찮은가 봐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자식들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아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영자 씨, 그분의 성함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슈퍼 앞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없는 만남이 정순 씨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 씨는 슈퍼 앞 벤치에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후 3시쯤 장을 보러 나가면 이영자 씨도 그 시간에 나와 계셨습니다. 둘은 특별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 이토록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어제 손녀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생각나서 그냥 전화했대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우리 손자도 그러면 좋겠네요. 서로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슬픔에 함께 슬퍼했습니다.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 한 통을 나누고 어느 날은 쑥국을 끓여 함께 먹었습니다. 내가 어제 담근 건데 맛 좀 봐줘요. 음식을 나누는 건 단순한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영자 씨는 오늘 장 보러 나오셨을까? 우산은 챙기셨을까? 정순 씨는 우산을 들고 슈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는 영자 씨가 젖은 옷을 말리며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산을 안 가져와서 비를 맞았네요.
제가 우산 하나 더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날 우산을 건네며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구나.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 있지만 타인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관계는 누가 나를 낳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오랜 세월을 함께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것이 가족입니다. 아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상처를 받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부모, 형제자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미움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가족도 하나의 타인이 됩니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인이 됩니다. 그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이해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크고 오해가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러세요? 너는 왜 엄마 마음을 몰라? 이 대화 속에는 수많은 오해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해받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오래 갑니다. 길을 가다 누군가 어깨를 부딪혀도 금방 잊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뱉은 차가운 한마디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엄마가 뭘 아세요?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혀 밤마다 떠오릅니다. 그건 미움이 커서가 아니라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받지 못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듯 그들도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각자 살아온 세상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내 자식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는 저런 분이시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의 평화는 이해보다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그 대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 친구, 혹은 우연히 스친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는 이미 나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선택된 가족이라고.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가족.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노년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매일 보고 살아도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그저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대가 줄어드니 실망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슈퍼 앞에서 만난 영자 씨와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아무 의무도 기대도 없는 관계, 그저 마음이 통해서 만나는 사이, 그 순수함이 더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미나야,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짧은 통화였지만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밝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자주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 내 생활이 있는데 보고 싶을 때 엄마한테 와.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중이 데리고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 한마디가 정순 씨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슈퍼 앞 벤치는 이제 정순 씨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영자 씨뿐 아니라 동네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끼워주세요. 여기서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5명, 6명. 작은 모임이 생겼습니다.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모임이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누군가의 집에 모여 차를 마십니다. 특별한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습니다. 그 시간이 정순 씨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보다 먼 사람, 타인보다 가까운 사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그들이 있어 지친 날에 웃을 수 있고 외로운 날에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거리를 인정하고 그 거리 속에서도 사랑을 믿는 것, 그게 진짜 가족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대신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피보다 마음을 믿으려 합니다. 혈연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닿는 사람과 함께 남은 생을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반대로 행복은 많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정순 씨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신 매일 오후 슈퍼 앞 벤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들과 나누는 따뜻한 웃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가족보다 먼 사람, 타인보다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가족보다 멀어진 누군가, 혹은 타인인데도 유난히 따뜻했던 사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관계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함께 나누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 때로는 가족과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 거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마음만큼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어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슈퍼 앞 벤치에서, 공원 산책로에서, 동네 경로당에서 그 작은 만남들이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의 바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따뜻하길, 그리고 여러분 곁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